68세인데 지금부터 미녹시딜 먹어도 머리가 더 나냐고요? 성장판이 닫혀도 키가 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유산균을 많이 먹어도 될까요? 선생님은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간 주무시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실시간으로 오셔가지고 이 머리에 대해서 질문 주셨으니까 그거 먼저 답변 드릴게요. 저는 제 아들이나 제 남편이 탈모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다면 저는 무조건 프로페시아와 같은 약, 그리고 늘 이야기하는 저용량 미녹시딜 먹일 겁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모발이 풍성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저도 제가 아내마 촬영할 때 한 4년 전인가 야외 촬영을 하는데 제 정수리에 있는 머리가 비어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깜짝 놀라서 저는 그때부터 미녹시딜 저는 내과에서 처방을 받아 한정이 5mg인데 저는 4분의 1로 쪼개서 1.25mg을 먹고 저희 남편은 반 해서 2.5mg을 먹여요. 그전에는 제가 그 미녹시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스프레이나 아니면 이렇게 바르는 약을 많이 발랐었는데 사실은 그 바르는 약 같은 경우는 효과를 보려면은 정말 꼼꼼하게 매일, 또 여성 같은 경우는 3%를 아침 저녁, 남성분들은 저녁에 5%를 꼼꼼하게 다 발라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매일 바르는 거, 저처럼 이 미용에 대해서 엄청 관심 많은 사람도 쉽지 않고요. 두 번째는 모든 부위를 바르기도 어렵거니와,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존슨앤존슨에서 좀 무스 타입으로 훨씬 덜 끈적이는 게 나오긴 했지만 바르고 나면 상당히 많이 끈적거려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먹는 걸로 바꿨습니다. 저희 남편은 지금 프로페시아도 굉장히 오랜 세월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 남편이나 제 아들이라면 저는 바로 먹인다. 저희 남편 이미 먹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탈모와 관련해서는 너무 절실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제가 답변을 먼저 드렸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68세인데 지금부터 미녹시딜 먹어도 머리가 더 나냐고요. 머리가 많이 난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적어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머리가 빠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8세가 넘어가면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같은 그런 호르몬제 약보다 미녹시딜이 조금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도 저는 제 남편이면 미녹시딜 4분의 1정이나 2분의 1정 그리고 프로페시아 함께 먹일 거예요. 스테리킴 님이신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선생님 팬인 현재 20살인 남자입니다. 어머, 너무 기쁘다. 어머, 너무 고마워요. 제가 현재 키가 169인데 요즘 한 3년간 계획으로 8시간 꾸준히 자고 꾸준히 키 크는 요가, 줄넘기 1000개 등등 하고 있는데 성장판이 닫혀도 키가 클 수 있을까요? 그리고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 이론적으로 성장판이 닫히면 더 이상 키는 크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16세에서 한 18세 사이에 성장판이 닫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스테리킴 님이 올려주신 이렇게 질문을 보면 스테리킴 님의 지인분 중에서 다 성장을 한 다음에도 엄청 키가 많이 자란 친구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저희 비욘디 멘토시죠. 저희 비욘디에 이 키와 관련된 멘토가 두 분이 계시는데요. 한 분은 박미정 성장의원이라고 잠실 세내역에 계시는 대학에서 키 성장과 관련해서 30년 동안 연구하고 진료하셨던 분이신데, 박미정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그 지인분처럼 다 성장을 한 다음에도 키가 많이 6, 7cm 이상 크는 사람은 우리 박미정 선생님이 경험으로는 0.001%시래요. 그리고 우리 박미정 선생님은 본인이 경험한 것 중에서 성장판이 닫힌 후에 한 키가 4, 5cm 정도 큰 분들은 본 적이 있대요. 다만 박미정 선생님도 그렇게 성장판이 닫힌 후에
키가 4, 5cm 이상 크신 분이 정말 성장판이 닫힌 후에 큰 건지 아니면 예전에 다른 병원에서 성장판이 닫혔다고 얘기한 게 진단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았던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스테리님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한 번 정도는 우리 박미정 성장의원 선생님 찾아가셔서요. 제 이름 파시면 돼요. 예, 제가 여쭤봤으니까. 키 성장과 관련해서 잘 주무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운동도 너무 중요한데 지금 줄넘기를 1000개 정도 하는 건 물론 성장판을 자극하는 운동이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데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줄넘기를 너무 이렇게 딱딱한 바닥에서 1000번씩 매일 하다 보면 오히려 관절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정말 푹신한 바닥에서 푹신한 걸 신고 저 같으면은 500번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키성장과 관련된 영양제는 사람은 이제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키 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부 이제 잠이라든지 아니면 영양 때문에 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운명적으로 내게 딱 주어진 키보다 영양제를 먹는다고 더 크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양 결핍이 되면 내가 운명적으로 나는 1m 한 73, 4까지 클 수 있는 사람인데 잘 못 자고 운동 안 하고 잘 못 먹으면 1m 73, 4까지 못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키와 관련해서 영양제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더 크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클 수 있는 걸 영양 부족으로 거기까지 못 크는 걸 막기 위해서 첫 번째 종합 비타민제. 왜냐하면 키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그러면 단순히 칼슘이나 비타민 D뿐만이 아니라 무슨 마그네슘, 뭐 비타민 K, 그 다음에 각종 미네랄, 심지어는 그 콜라겐까지도 이 뼈의 성장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합 비타민제. 두 번째는 칼슘제. 단순히 키만이 아니라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비타민 D는 저는 항상 면역 때문에 보통 2000IU 정도는 먹으라고 하니까요. 종합 비타민제, 칼슘제, 비타민 D 2000IU 이 정도 드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은 의사 선생님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셔서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4번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시생입니다. 원래 장에 가스가 너무 잘 차는데 지금 매일 앉아있으니 집중도 안 되고 너무 힘듭니다. 여에스터님 유산균 먹기 시작했는데 한 달 동안은 하루에 한 알 먹고도 장이 편했는데 지금은 아침 빈속에 한 알, 점심 저녁 한 알,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 알을 먹어야지 장에 가스가 안 차고 편해집니다. 자, 질문은 이렇게 유산균을 많이 먹어도 될까요? 네, 첫 번째, 많이 드셔도 됩니다. 다만 부작용은 돈이 많이 들죠. 하지만 저는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장염이 생겨서 막 이렇게 설사하고 그러면 그때 제가 하루에 유산균을 5-6알. 근데 이제 캡슐이니까 애들이 먹기가 힘드니까 그때 이렇게 캡슐을 딱 열어가지고 그냥 먹였어요. 결론은 부작용은 없습니다. 10알 드셔도. 그리고 내 상태에 따라서 용량을 조금 높여도 되는데 비용이 드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질문 주신 분에게는 사실은 고시생이고 장이 아프면 유산균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죠. 만약에 내가 너무 불편하면 시험이 있는 그 기간에만 초유 성분, 초유, 콜로스트룸이라고 하죠. 초유 성분이 딱 들어갔을 때 과민한 장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 게 있어요. 계속 먹으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딱 시험 기간 뭐 한 3, 4주 전에 그때만 초유 제품을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을 이렇게 두드려 보면 내가 음식을 먹어서 가스를 많이 만드는 음식이 있고 가스를 적게 만드는 음식이 있거든요. 이게 딱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 배가요 가스를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양배추도 굉장히 가스를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이렇게 과일을 2개를 가지고 왔거든요. 어떻게 우연히 감하고 멜론을 가지고 오게 됐는데 이 2 과일 중에서요, 감은 가스를 많이 만들고 멜론은 가스를 적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포도 종류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일도 뭐 딸기나 바나나나, 그래서 거기 딱 보고 그렇게 음식을 이게 장을 자극하지 않고 가스를 많이 만들지 않는 음식으로 드시되, 다만 이렇게 음식을 가려서 먹는 건 2, 3개월 정도만. 왜냐하면 가스에만 온 인생에 신경을 쓰게 되면
이 음식을 가려서 먹다 보면 영양결핍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 전에 초유 먹고 유산균 먹고 그리고 저 포드맵 식사를 한 달 정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선생님은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간 주무시나요? 네, 저는 어렸을 때는 잠만 보였어요. 네, 너무너무 잠을 많이 잤어요. 대학 때까지도. 그러다가 30대 중반부터 불면증이 생기기 시작했죠. 아마 이제 제가 강박주의고 완벽주의자라 애들을 키우면서 애들 뭐 추울까 더울까 뭐 습도는 어떨까 그러면서 불면증이 생겼고 지금은 저는 거의 10년 가까이 스틸록스라고 하는 수면제를 먹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틸록스를 하나를 먹다가 여자는 스틸록스 용량이 5mg이라고 해서 반으로 줄였다가 또 최근에 이제 봄에 제가 방송하고 일을 많이 하면서 이제 악화가 돼서 지금 스틸록스 하나씩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자는 잠은 자연스러운 잠이 아니고 그냥 약으로 자죠. 그냥 저녁에 스틸록스 먹고. 근데 운동하지 않으면요, 스틸록스를 먹어도 2~3시간마다 깨요. 예, 그래서 사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가능하면 뭐 밤 10시, 11시에 자고 7, 8시간을 자면 좋다라고 하지만 사람마다 체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평생 5시간만 자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또 맨날 그 야행성으로 늦게 자도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일찍 자면 좋다. 7시간, 8시간 자면 좋다라고 하는 거지 내 체질이 그렇다면 뭐 5시간을 자든 6시간을 자든 규칙적으로 잘 자면 됩니다. 네, 저 약 많이 먹어서 마음 아프시다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바로바로 답을 하냐고 하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아파봤거든요. 많이 아파봤고 예전에 건강검진을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 삭신이 쑤시고 피곤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아픈 분들의 마음을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제가 약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죠. 이렇게 아플 때는 어떤 게 최선의 선택인가. 그래서 그걸 약을 안 먹고 버티고 내가 약을 안 먹고 지내는 것보다 그냥 그 약이 크게 부작용이 없다면 3~4시간을 먹어도 문제가 없다면 드시고 조절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진짜 먹는 약이 많아요. 저는 콜레스테롤 높으니까 리피토도 먹죠. 그리고 아침에 우울증약 2알, 또 저녁에 또 1알, 스틸록스도 먹고, 그리고 머리카락 때문에 미녹시딜도 먹고, 네, 그렇게 먹지만 제가 한 51, 2kg 나가다가 요즘 못 먹어서 한 49kg 나가는데 제가 이 체중에도 그걸 먹고도 잘 견디거든요. 저는 특히나 고혈압이 있거나 콜레스테롤이 있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이 약 안 드시면 저 기절할 거예요. 약 진짜 열심히 드셔야 하고요. 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또 뵐게요.